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고요.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중국 경제와 위안화의 미래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위안화가 조금은 위협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7위안도 위협받는 모습인데 외환 보유액 3조 달러도 붕괴될 듯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떠한지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37 방어선이라고 해서 3조 달러 그리고 7위안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최근 12월 말이죠. 중국 언론에서 위안화 달러가 이미 7위안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 대응했고요. 그리고 또한 7위안대 저지선을 방어와 함께 자본 유출에 대해서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위안을 앞두고 나서 이제 외환 보유고도 3조 달러를 붕괴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당국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서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대처를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상무부의 경제협력국 국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 제도 추진과 함께 호텔,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관련돼서 해외 투자를 할 때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동남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런 자본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거래가 되거나 의심 거래가 있을 시에는 4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서 신고를 했었는데 그걸 1만 달러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성강통일 시행하게 되면서 자본 유출이 이제 자유로워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만큼 잘 움직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발 금융불안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위안화 흐름 좀 안정화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위안화에 대해서는 원인을 봐야 됩니다. 위안화가 약세가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4% 가까이 달러가 강세를 이어졌고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미국으로 자금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중국과 교역을 하는 나라들, 호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같이 약세를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같은 경우는 2016년에만 해도 6.8% 절하가 됐고요. 그리고 5년 내 가장 가파른 대달러 대비 절하 측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015년과 유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약간 양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양상은 유가 급락과 디플레 공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가 약세가 됨으로써 PMI 지수나 아니면 산업 생산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 수출주에는 좋은 현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흥 자산에 대한 비중이 축소가 됩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신흥 자산의 비중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위안화가 결과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소비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수요도 감소하는 흔히 말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트럼프와의 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본 유출이 되는데 이 자본 유출이 예전처럼 한머지가 나가는 형식의 자본 유출이 아니다. 어떤 형식이라면 중국의 개인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해외 자본을 사는 이런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처럼 중국 정부가 이러한 금융시장에 대한 흔히 말하는 컨트롤을 잘못하게 됨으로써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나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아마도 올해는 이러한 대책을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위안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중국 경제는 흔히 말하는 강세장을 야기시킬 수 있고 아니면 또한 약세장을 야기시킬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위안화의 약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이버 금리 같은 경우는 올리게 되면서 자본 유출을 막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자본 유출에 대한 사정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근데 우선은 문제점이 되는 게 그 개인들의 자본 유출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1월까지 그 미국 내 부동산 투자 규모를 보게 된다면 규모가 흔히 말하는 1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정도의 버금가는 그 금액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본 유출하는 것 말고요. 또한 중국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대체 통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걸로 통해서 거래를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90% 이상을 흔히 말하는 중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위안화가 약세가 됨으로써 이런 대체제를 쏠리는 자금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 8%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8%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4% 됐는데 이에 비해서 올해 108%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생각은 중국 정부가 만약에 중국 경제를 잘못 운영을 하거나 대처를 잘못하게 된다면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6월 달에 이제 중국 미중 전략 경제 회의가 미국과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에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바로무타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서로 간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중국 경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경제 정책하고 무역 막찰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에 한 방향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지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취임하는 1월 20일 이후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고 그리고 또한 5월, 6월 달까지 경제 그런 흔히 말하는 회의를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와 위안화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셨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분석 와의 시간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